그러면 처음 이제 제가 할 거는 라이스 바바 오럼에 제일 중요한 라이스 바바 반죽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여기 레시피에 적혀진 모든 재료를 이 볼에 가루류랑 이 버터 같이 넣어 주시고요. 자, 소금, 우유 조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꿀이랑 이스트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계란까지 다 넣어 주시고, 바로 반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빼야 될 것 같아요. 뭐 바바 반죽 치실 때 보통 뭐 훅으로도 치시고 이런 비터로도 치시는데, 저희는 이제 양이 조금 적기 때문에 보통 비터를 많이 쓰거든요. 만약에 뭐 몇 킬로씩 이제 빵처럼 반죽을 한다 그러면 비터로 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네. 비터가 힘이 좋기 때문에 하셔서 처음에는 가루류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속으로 한번 이제 섞어 주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날가루가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시면 중고속으로 올려서 이제 글루텐을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반죽 상태 보시면 되게 좀 거칠어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거칠다가 애들이 이제 글루텐이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잡히다 보면 엄청 매끄럽게 이제 반죽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바바 반죽 같은 경우는 이제 글루텐을 많이 잡아야 되는 반죽이다 보니까 시간도 조금 걸리고요. 얘도 이제 버터를 뭐 빵반죽 치듯이 나중에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방금 저처럼 뭐 처음에 다 같이 넣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같이 넣었던 건 이제 반죽 양 자체가 적다 보니까 조금 버터 같은 것도 이제 그냥 처음부터 다 넣고 반죽을 쳤던 거고, 만약에 양이 좀 많다, 아니면은 좀 작업 환경이 좀 덥다, 그러면은 이제 버터를 좀 나중에 넣으시는 게 조금 편리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무더운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빵 반죽하고 비슷하게 온도가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그 반죽이기 때문에 버터 같은 것도 실온의 버터보다는 냉장의 버터가 조금 반죽 컨트롤 하기가 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뭐 재료들 같은 경우도 버터도 조금 냉장의 버터를 쓰시고, 뭐 계란 같은 것도 조금 차가운 상태, 우유도 조금 차가운 상태로 들어가야 여름철에는 좀 온도 컨트롤하기가 수월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라이스바바원 레시피에 보시면 그 햇방아 쌀가루가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사실 뭐 다른 이유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요 라이스바바오람 쌀 모양으로 생긴 이제 갓도를 기획을 했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도 전체적인 요 레이어 포인트를 좀 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쌀가루를 좀 추가를 해준 거고요. 보통은 바바오럼에 쌀가루가 들어가진 않죠. 보통 밀가루로 많이 하시고, 이제 요 쌀가루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쌀가루가 아니라 글루텐이 조금 인위적으로 첨가된 그런 쌀가루입니다. 보통 이런 것도 이제 구매하시려고 하시면 뭐 그 방앗간에서 이런 빻은 쌀가루가 아니라 그 제품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뭐 강력 쌀가루, 뭐 중력 쌀가루, 이렇게 그 글루텐이 인위적으로 첨가된 쌀가루 있으시거든요. 그런 걸 이제 제빵에 좀 이용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제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 아이템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바오럼이라는 제품을 좀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요 바바오럼을 먹어볼 기회가 사실 드물어요. 판매하는데도 많이 좀 드물고,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입맛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는 이런 제품인데, 요거를 어떻게 좀 쌀이라는 우리 그 한국인의 이런 키워드랑 겹쳐서 요거를 좀 재밌게 귀엽게 풀어내면 그래도 조금 그 일반인들한테 그 바바오럼을 다가가기가 조금 재밌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라이스 뭐 그 쌀 모양이랑 뭐 오곡 이런 현미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메뉴를 만들었거든요.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제 뭐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고 한 6개월 지나요. 11월 달에 오픈했으니까 이제 거의 한 8개월? 네, 그 정도 가까이 되는데 점점 이게 그 매니아층들이 생기시더라고요. 얘가 사실 뭐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도 워낙 손이 많이 가는 애고,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몰드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무스를 디핑해서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만드는 거기 때문에 손이 엄청 많이 가요. 근데 저희가 뭐 바바오럼이니까 뭐 그만큼 많이 안 팔리겠지 하고 이제 만들었던 건데, 또 의도치 않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좋아해 주시고 매니아층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은 살짝 좀 힘들어요. 네. 손이 워낙 많이 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또 직원들도 이제 만드는 것도 좀 몰딩이 아니라 이제 직접 디핑을 하고 뭐 칼로 깎아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좀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만드는 것도 좀 더 재밌어 하고, 그래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 정도 됐는데, 중간 반죽 컨디션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어느 정도 글루텐이 잡혀서
살짝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네. 반죽도 살짝 이제 전보다는 윤기가 나고, 네. 이 상태를 조금 더 글루텐이 잡아줄 겁니다. 얘들도 어쨌든 발효를 하는 빵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믹싱을 해주면 여기서도 자체적으로 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반죽의 온도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시각적으로의 반죽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이런 반죽 온도도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뭐 질문하실 것들 있으면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어느 정도 글루텐이 잡히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처음과는 다르게 조금 한 덩어리로 뭉쳐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글루텐이 계속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화면에서도 조금씩 보이는데 이게 벽면에 달라붙어 있는 반죽들이 조금씩 떨어져요. 깔끔하게. 얘들도 똑같이 이제 글루텐이 계속 잡히면 한 덩어리로 뭉치려는 이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딱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까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반죽 자체에 윤기가 엄청 흐르고 이렇게 글루텐이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엄청 쫀쫀하게 이제 반죽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반죽을 쳐주시고 저희는 이제 뭐
보통의 그 바바 반죽보다는 조금 묽은 반죽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이거보다 좀 되다 그러면 사실 뭐 손으로 이제 그 옹심이 뜨듯이 이제 떠서 뭐 몰딩을 하거나 구워도 되는데, 저희는 좀 묽기 때문에 짤주머니에 담아서 팬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하기가 조금 수월하더라고요. 이렇게 담아서 이 몰드에 짜주시면 됩니다. 짜고 끝을 딱 집으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짜서 팬닝 해준 다음에 저희는 이제 이 몰드 쉐입을 좀 이용하기 때문에 좀 바닥에 탕탕 쳐서 이렇게 반죽이 고루 펴질 수 있도록. 네. 어차피 얘가 발효를 하면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치실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바닥에만 반죽이 좀 잘 깔릴 수 있을 정도로만 몇 번 이렇게 툭툭 쳐주시고, 오븐팬에 옮겨서 이 실리콘 매트를 덮어서 이대로 발효를 합니다. 이게 살짝 뚜껑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요 그 몰드의 쉐입 안에서 그대로 이제 이 모양대로 부풀어 하기 때문에 요 그 실리콘 매트 한 장을 깔고 뚜껑 역할을 해주는 매트 한 장을 깔고 이대로 이제 발효를 합니다. 오렌지 가져야 되는데 자몽을 가져와가지고. 어떤 거요? 오렌지 가져야 되는데 자몽을 가져와서. 아, 그럼 빼고. 그리고 이제 발효는 27도에서 저희는 저 정도 양이면 사실 1시간 40분에서 이제 이 발효 컨디션을 보고 이제 굽거든요. 사실 오늘 그 시간이 발효까지 하는 시간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발효 온도 27도에서 1시간 40분 정도 발효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180도에서 17분 정도 구우시면 이제 구워 나온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워져 나옵니다. 네, 이렇게 뭐 몰드 요 쉐입 그대로 구워져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구울 때도 그 아까 덮었던 그 실리콘 매트 그대로 덮어서 그대로 구우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바바 시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바바 시럽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우리 시럽 끓이듯이 요 물이랑 설탕이랑 소금 조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닐라빈 약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트러스가 저희 여기 레시피에는 레몬이랑 오렌지가 지금 적혀 있는데 그 저희가 오렌지를 누락해 가지고 네. 레몬, 오렌지 둘 다 넣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제스트라고 돼 있는데 그 홀 슬라이스 해서 넣거든요. 이렇게 레몬이랑 그 오렌지 슬라이스해서 넣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럼입니다.
여기 바바 시럽에는 저희가 럼 파티시에를 쓰기 때문에 그 이제 향도 이제 조금 너무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바를 조금 안 맞는 게 럼 향이 너무 강하면 예, 술 향의 이 호불호가 강하기 때문에 럼 향이 너무 강해 버리면 그 조금 거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알코올을 이 럼을 시럽에 많이 넣지는 않고요. 저희는 향만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도록 네. 넣고 이제 한번 끓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럼향 이제 만드는 그 의도에 따라서 그 럼향을 좀 많이 주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뭐 시럽을 따로 끓이시고 다 끓이신 다음에 럼을 그냥 넣으시면 조금 알코올이나 럼향이 안 날아가니까 조금 강한 럼향을 가지게 되고요. 지금처럼 이제 럼이랑 같이 넣어서 시럽을 끓이면 이제 알코올도 어느 정도 날아가고 럼향도 어느 정도 날아가기 때문에 조금 마일드하게 예, 맛이랑 향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끓도록 놔두고요. 요거는 이제 요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번 그 1cm 각봉으로 재단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쓰는 이유는 얘들이 잘랐을 때 시럽을 조금 더 잘 먹을 뿐더러 얘가 시럽을 먹으면 엄청 한 2배 가까이 부풀기 때문에 네. 한번 잘라서 써야 이 몰드에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cm 각봉으로 잘라서 쓰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 술을 좀 적게 넣는 이유는 뭐 앞서 말한 그런 이유도 있는데 저랑 명준셉이랑 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네, 좀 알코올을 좀 많이 날리는 편이거든요. 생긴 건 요래도 술을 거의 네, 안 마십니다. 이렇게 그 시럽은 한번 이렇게 화르르 끓어오르면 예, 불을 꺼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알코올을 좀 많이 날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을 붙여서 플람베를 하면 이제 불이 붙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알코올이 어느 정도 날아갔느냐를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을 붙여놓고 불이 꺼질 때까지 끓이면 이제 알코올이 거의 다 날아갔다라고 보고 그런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제 알코올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를 보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한번 화르르 끓으면 불에서 내리고 이대로 이제 랩을 덮어서 24시간 정도 인퓨징을 시킨 다음에 네, 하루 정도 인퓨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전날 준비한 시럽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퓨징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고 한번 체에 걸러서
다시 열을 살짝 줘야 됩니다. 이게 시럽이 너무 차가워도 이제 바바에 잘 안 먹고, 너무 뜨거우면 이제 바바가 거의 풀어지듯이, 얘도 어쨌든 글루텐 반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한 40도에서 45도 부근에서 이제 시럽을 먹였을 때 가장 적합한 게 이제 시럽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인퓨징 한 거를 다시 40도에서 45도 정도로 데워서 사용을 합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어떤? 아, 위에 것도 쓰냐고요? 아, 저희는 위에 건 안 써요. 네. 사실 뭐 쓰면 좋은데 이것도 몰드가 사실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원래 저희가 메뉴를 개발할 때 요거보다 똑같은 쉐입인데 이게 실리코마트에서 나오는 하나 작은 모양의 몰드가 있어요. 그거를 처음에 써봤는데 어쨌든 얘가 바바 시럽을 먹으면서 한 2배 정도 가까이 부풀기 때문에 그렇게 잘라내서 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자른 윗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폐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온도 맞추고 지금 한 45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하나씩 담가서 이렇게 담그실 때도 제가 요 바바 크러스트 쪽을 먼저 담갔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밑부분보단 그 시럽이 잘 안 먹기 때문에, 네, 밑에가 닿도록 이렇게 넣어주시고 한 번씩 이제 푹푹 담가서 전체적으로 좀 시럽이 먹을 수 있도록, 네, 쭉 해보시고, 내 손에 라텍스 끼시고 이렇게 살짝 만져보면 얘가 이제 스펀지 물 먹은 듯이 이렇게 이 시럽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푹 적셔질 수 있을 정도로 시럽을 적셔 주시고, 그래서 다시 몰드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들 바바 같은 경우도 반죽이 글루텐이 좀 잘 잡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발효와 굽는 정도도 잘 그 포인트를 맞춰서 잘 구워 주셔야지 시럽을 먹는 것도 잘 먹거든요. 좀 뭐가 하나라도 부족한 바바 반죽은 잘 구워졌다라고 하더라도 시럽이 잘 안 먹어요. 예. 얘들이 그 이스트의 공기층이 그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시럽을 잘 먹는 건데, 중간 과정에서 조금 그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 얘들이 보기에는 결과물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좀 시럽을 안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럽을 적셔주시면
보면 이렇게 구워져 나왔을 때와는 다르게 시럽을 먹으면 이렇게 부풀거든요. 예. 지금 상태에서도 그 어느 정도 부풀긴 하는데 얘들이 계속 부풀어요. 시럽을 안쪽까지 계속 타고 머금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 더 부풀기 때문에 얘를 이제 다시 실리콘 패드를 뚜껑처럼 덮고 이제 요 틀 모양 그대로 굳히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무거운 이런 오븐팬을 몇 장 더 떼서 뚜껑 역할을 만들어 준 다음에 요대로 이제 그 냉동을 합니다. 네. 저렇게 해서 라이스 바바롬 시트는 저렇게 냉동을 해두고요. 그 이제 저희가 중간에 인서트로 들어가는 게 오곡 가나슈랑 살구 꼴리가 또 인서트로 들어가거든요. 이 오곡 가나슈 같은 경우는 가나슈 만드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카라멜 향을 저희가 추가를 해주기 위해서 그 냄비에다가 이제 설탕 카라멜을 한번 잡고 네, 그 생크림을 넣어서 카라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화이트 초콜릿이랑 미숫가루를 넣고 그 가나슈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몰드에 미리 저희가 얼려 왔어요. 여기다가 이 살구꿀리를 네, 여기다 짜서 아까 만든 그 바바 시트랑 결합을 해줄 겁니다. 이 살구꿀리에도 럼 파티시에가 들어가는데 사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요 레이어를 구성을 할 때 요런 그 좀 동일 비슷한 계열의 향을 같이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살짝 그 향의 징검다리 역할, 조금 너무 대비되지 않도록 입안에 들어왔을 때 너무 대비되지 않도록 잘 어우러지도록 하도록 살짝 비슷한 향을 같이 다른 구성에 쓰기도 하거든요. 그게 지금 살구꿀리에 들어가는 럼 파티시에고요. 얘는 뭐 럼 향을 강조하기보다는 아까 들어간 바바 시트에 그 들어가는 럼의 그 징검다리 역할, 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다가 저울입니다. 12g씩 짜줄 거고요. 네. 이렇게 하고 얘를 탁탁탁탁 쳐서 어느 정도 이제 평평하게 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까 이제 얼려놓은 저희가 미리 얼려놓은 건데 얼면 이렇게 몰드처럼 이런 쉐입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제 여기 뒤집어서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올려줄게요. 이제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렇게 그 급속 냉동고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도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저런 급속 냉동고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 적혀 있는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서트가 뭐 오곡 가나슈 이런 것도 이제 당이 많고 이제 초콜릿이 많이 들어가는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뭐 24도 이렇게 떨어지는 냉동고로는 얼지가 않아요. 수분이 적고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라멜 같은 것도 비슷합니다. 수분이 적고 그 설탕이나 이런 당이 많이 들어간 것들은 일반 냉장고로 꽝꽝 얼진 않거든요. 프랄린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수분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분은 물은 기본적으로 그 0도에서 얼지만 이런 설탕이나 당이나 뭐 오일 같은 거는 0도보다 더 아래로 떨어져야 얼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저런 급냉이 조금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낙 손이 많이 가고 과정 자체가 많은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저런 그 급냉이 없으면 하기도 좀 수월하지가 않더라고요. 얼 때까지 또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일반 냉장고를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래도 몰딩으로 하는 제품이 아니라 저희가 보여드리겠지만 디핑으로 일일이 몇 번의 과정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빨리 열리는 것 또한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라이스 바닐라 가나슈 몽떼를 저희가 미리 만들어 왔어요. 이것도 이제 레시피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 볶은 현미를 가지고 인퓨징을 해서 그 바닐라와 인퓨징을 해서 이제 몽떼를 만드는 건데, 얘는 이제 그 크림 파티시에 만들듯이 앙글레이즈를 한번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젤라틴이랑 그 화이트 초콜릿을 넣고 이제 만들어서 하루 정도 숙성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휩을 쳐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리 만들어 왔고, 얘를 휘핑을 해서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그 인서트에 디핑하는 거를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사실 뭐 무스라기보다는 몽떼에 가까운데, 얘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앙글레이즈를 만들어서 이제 노른자가 들어가는 그 가나슈 몽떼라서 그냥 노른자가 없는 가나슈 몽떼보다는 조금 그 노른자의 그 중후한 맛과 그 어쨌든 노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그 레시틴 유화에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미랑 바닐라를 이용해서 그 크림 파티쉐를 만든 다음에 이제 젤라틴이랑 화이트 초콜릿을 넣어서 이렇게 몽떼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얘가 뭐 디핑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제일 작업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몽떼랑 마찬가지로 휩을 쳐서 쓰는데, 얘는 몽떼처럼 파이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세게 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얘도 너무 고속으로 치면 기포가 큰 기포들이 남기 때문에
너무 고속으로 치시면 조금 나중에 작업하시기가 어렵고요. 중속에서 고속 정도로 해서 올리시는 게 조금 매끄러운 크림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뭐 디핑을 해서 이런 갓들을 만드는 데가 흔치는 않아요. 왜냐면 계속 말했다시피 손이 엄청 많이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외국의 좀 유명한 셰프님들, 세드릭 롤레 셰프님들이나 이런 이제 또 좀 재밌는 아이템들이 많으신 셰프님들은 이런 식으로 또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좀 몰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몰드를 사실 쓰는 게 대부분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제 그 직접 몰드를 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이게 수량도 이제 다 비용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좀 손이 많이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디핑을 이용하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그런 쉐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요즘에는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치면 이렇게 쫀쫀하게 올라오거든요. 네, 이 정도로 올려주시면 되고, 사실 이것도 너무 묽게 올리시면 이제 디핑을 했을 때 그 인서트에 묻는 양이 좀 적어지고, 너무 되직하게 해도 이게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 조금 매끄럽게 안 딸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휘핑을 하는지의 정도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그 예민한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서트가 완전히 얼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이 쉐입을 이용해서 바바 시트 쪽에 칼을 꼽아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디핑을 해줄 겁니다. 물 한번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해도 되거든요.
하나 더 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 하고요. 얘를 또 다시 얼립니다. 두 번째. 그냥 다 줘. 그냥 바로 깎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얼리면 이렇게 또 언거를 다시 한 번 더 씌워주거든요. 두 번 정도? 이제 얘를 두 번 정도 씌우는 이유는 한 번만 씌웠을 때는 크림층이 너무 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얇게 씌워지기 때문에 한 번 얼리고 두 번에 씌우는 겁니다. 조금 더 두꺼운 요 크림층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 정도 씌워서 작업을 하고요. 이제 이 앞에 있는 세 개가 저희가 미리 이제 두 번에 씌워 놓은 무스를 준비를 한 건데, 이제 이렇게 두 번 정도 씌운 무스는 다시 냉동을 해서 이제 쌀의 포인트들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 또한 다 손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쌀 눈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칼로 살짝 도려내서 쌀 눈 포인트들을 만들어 주고요. 요 나머지 굴곡들은 살짝 다듬어서 쌀의 쉐입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듬어서 쌀의 쉐입을 만들어주고, 얘들도 다시 얼려줍니다. 저희가 미리 얼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도 똑같이 처음처럼 뒤에 꽂아주신 다음에 요 코팅 초콜릿으로 한번 코팅을 해주시면 표면 자체도 좀 더 매끄러워질 뿐더러 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에 인서트나 이런 몽대의 텍스처가 되직한 텍스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딱
쉐입을 잡아줄 수 있는 코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코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코팅을 안 해서 그냥 뭐 해동을 한다 그러면은 얘들이 조금 그 물성이 되게 묽은 인서트들과 무스들이기 때문에 퍼져요. 네, 그래서 이 쉐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팅을 한번 시켜주는 거고요. 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푹 담가서 요 봐봐 시트 있는 쪽까지 제가 완전히 다 담궜거든요. 얘들도 완전히 담가주는 이유가 얘들이 바바가 시럽을 먹었기 때문에 얘가 해동하면서 시럽이 어느 정도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코팅을 해서 하나의 막을 하나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돼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저희가 여기다가 피스톨레와 피스톨레 작업까지 해서 그 겉에 이런 쌀 같은 텍스처를 만들어주는 작업까지 하는데, 마무리로 그 바바오랑 피스톨레 하는 것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죠. 여기 튈 것 같은데? 이렇게? 요 피스톨레 그 용액은 저희가 아까 디핑했던 그 용액을 똑같이 쓰거든요. 이 레시피 보시면 아마 일반적으로 쓰는 카카오 버터가 아니라 저희 그 포도씨유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카카오 버터로 하면 이게 굉장히 좀 저온해서 딱딱하게 크런치하게 식감이 씹히는데, 저희는 조금 좀 부드럽게 그 부드러운 텍스처를 원해서 포도씨유를 쓰면 카카오 버터보다는 조금 깨지는 그런 텍스처가 아니라 부드럽게 들어가는 텍스처가 나오거든요. 아니 그냥 해서. 이 피스톨레 원리도 그냥 그 초콜릿의 열 충격으로 이제 뿌려서 이런 텍스처를 표현해 주는 건데, 얘 무스가 어느 정도 차갑게 얼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피스톨레 하기가 용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초콜릿을 미세한 입자를 이렇게 쏘면 얘가 날아가서 이 차가운 무스에 붙어서 마치 좀 파우더가 뿌려진 듯한 그런 텍스처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라고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이제 피스톨레를 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너무 가깝게 뿌리시면 또 너무 다 뭉쳐버려서 이런 그 포슬포슬한 그런 텍스처가 안 나오고, 어느 정도 떨어져서 뿌리는 게 좋습니다. 한 20에서 30cm 정도 떨어져서 뿌리는 게 전체적으로 조금 고루 텍스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뿌려주시는데, 사실 요 그 라이스 바바론 같은 경우는 요 코팅된 이미 초콜릿이랑 얘랑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거의 티가 안 나요.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 근데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디테일에 미친놈들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까지. 솔직히 내가 아는데 요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메뉴 중에 거의 뭐 1등으로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거든요. 네. 해서 이렇게 좀 뿌려주시면 되고, 얘가 좀 튀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